다음은 야당 얘기인데요. 뭐 언론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박힌 돌. 이 박힌 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준비 부족하다. 국민의힘 박힌 돌들 대공세라고 있다. 박힌 돌의 대공세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보면 뭐 비교 우위 전략이다 이런 건데요. 유승민 뭐 육아휴직 3년 확대 등 발표하고 있다. 홍준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시라. 뭐 이런 얘기하고요. 원희룡 새해 과시 대신 국정 공부하세요. 뭔가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하태경 저성과자 상시예고법 개정. 그러니까 뭔가 정책 발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단체로 봉사활동했는데 여기에 빠지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의가 좀 있었는데 어제는 당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또 여기 빠지신 분이 또 있었어요. 윤석열, 최재형 또 불참해 뿔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틀 연속 당 행사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당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걸 입당 왜 했습니까? 성토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좀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뭐 공정도 그렇고요, 헌법 정신도 그렇고 다 그런 이제 애매한 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은 상당히 뭔가 한 급이 낮은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은 생각을 좀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출마한 다음에 공부하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살아온 인생과 국가 리더로서의 공적인 준비와 역량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증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공부부터 하시고 경험부터 쌓으시고 차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정작 우리 당이 원팀이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의와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입당하신 두 분하고 또 그렇게 복당을 간곡히 요청하시던 분까지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말씀드리고,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없는 자리에 와가지고 생전 처음 오는 대로 그냥 벌떡 와가지고 뭐 물론 불참하신 분들 뭐 각자 미리 잡힌 일정 그리고 뭐 휴가 일정 등등이 있었다 뭐 이런 설명들이 뭐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당내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최인현 변호사. 이 표현이요. 지금 이런 불만 나온 거죠. 당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움직임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네. 이 단어가 그냥 비속어인가 알고 봤더니만 표준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걸 몹시 그제 또 찾아보셨어요, 깔보거나 업신여김 뭐 이런 뜻의 비속어인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 봤더니만 그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이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이 사실 대선 후보셨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았는데요. 사실은 많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들보다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분들보다 그 앞서간 분들에 대한 어떤 비난의 수위를 굉장히 높였던 그러니까 그 불만도 좀 과정에서 많다.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또 원팀을 강조하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조금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건 아니면은 다른 분들 그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 내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딱딱 일사불란하게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라든가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특히 지역에 있는 국민들한테 아직까지 대면적인 접촉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하는 어떤 것보다 빨리 지역에 가서 지역 구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에서 부르지만 본인들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당과 그 본인들의 일정에 불협화음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당과 이 캠프 사이에 의사소통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일정이 있는데 바로 오라 이렇게 이거기보다는 당 내에서도 그 개별 어떤 그 후보들의 일정도 서로 고려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캠프와 당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좀 더 강화해서 말 그대로 원팀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인정 변호사님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불참한 후보들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뭐 이 불참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쓴 기사가 있어요. 대선 국면 뛰는 후보 위에 튀는 당대표가 있더라. 그럼 양당 얘기했는데 앞서서 국민의힘 얘기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싸움꾼 역할로 논쟁 중심에 선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과의 주도권 다툼. 이게 대선 국면에서 리스크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불참 사항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그럼 이 기사에 따르면 당대표가 너무 튄다. 다른 표현은 약간 무리수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인데 이런 시각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튀긴 튀죠. 왜냐하면 지금 13명이나 되는 후보를 이틀 연속 당에서 무슨 행사 때문에 오라 했을 때 쉽진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대선 룰 경선 미팅을 하는데 사실은 실무자들이 주로 룰 미팅을 하지 본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룰을 하자 저런 룰을 하자 13명이 난상 토론을 벌이면 실무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이 이 13명의 어떤 후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만약 다른 대표였다면 뭐 더 많은 비난과 그다음에 더 많은 후보들이 동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믿는 구석은 예. 뭐죠? 세대 교체. 즉 지금 당이 옛날 당이 아니다. 나는 지금 30대인데 이 보수 당원들로부터 내가 선출받은 사람이다. 즉 탄핵도 얘기했는데도 대구 당원들이 나를 찍어준 사람이다. 예. 즉 이준석을 대표하는 것은 지금 20대, 30대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지금 대표다. 내 뒤에는 젊은 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얘기하는 건 내가 대표된 다음에 호남에서도 당원 유입이 많이 늘어났고 또 젊은 층의 당원 예. 유입이 많이 늘어났다. 즉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떤 후보들한테든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믿는 구석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당대표의 자리는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는 자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당대표의 어떤 그런 그 자리 위상에 올라가는 것이고 예. 또 당대표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여백을 좀 갖는 것. 이게 사실 또 당대표의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백을 가지라 보니까 뭐 휴가를 좀 가라 뭐 이 말씀 같기도 한데 뭐 휴가 일정이 잡히긴 했다고 합니다.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한 말이요, 지금요. 윤석열, 이번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 됐다. 이거 논란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인터뷰 내용이요. 그러자 윤석열 예비후보 측, 진위가 왜곡된 거다.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뭐 삭제 요청도 한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언론 인터뷰 논란 일자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일본 총리인 줄 거센 공세. 단순 말 실수 아닌 인식의 문제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기사도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건 낡은 생각들로 꽉 찬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삶과 그 생각 속에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인지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센다이 그 지역의 원전들이 아주 파손이 되고 거기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계속 나오고 그게
일본의 동쪽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그 해류가 돌면서 우리한테도 영향이 당장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너무 좀 이렇게 가벼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그 방출수, 방사능 오염된 그 물을 그냥 대량으로 태평양 쪽으로 방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김구락 교수님. 윤석열 예비후보의 이 언론 인터뷰 내용, 요 일본 원전, 뭐 원전 관련된 거예요. 원전과 관련된 설명을 하다 나온 말실수냐? 아니다. 이건 인식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식의 문제와 정치적 계산이 함께 깔려 있다. 정치적 계산도 그러니까 있다. 계산과 인식이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서 발언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말실수가 나오잖아요. 진위가 아니다라고 매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진위를 말씀하시지? 이렇게 정치인의 말을 주워 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얘기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때 가서도 내가 진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사실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뭐 부정식품, 폐가망신, 120시간, 대구 모스크바, 밀란 뭐 등등의 지금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떠나서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나오냐면 사실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이 안 됐다, 방사능 오염이 안 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써서 그런 어떤 현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탈원전 정책 반대를 밀어붙인다는 거죠. 즉 예. 인식과 정책 계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본인이 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 이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좀 정직하지 못하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계산에 앞세워서 말을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것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은 날로 커져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굉장히 우리한테 직접적인 건강과 생명에 예.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구 교수님, 네. 지금 뭐 언론 인터뷰에서 몇 번에 걸친 약간 논란된 내용들, 그리고 뭐 어떤 간담회 자리 이런 데서 한 대화 내용 중에서 이제 논란된 내용, 이런들이 계속 공방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캠프 참모들로서는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좀 조마조마할까요? 예, 매 순간이 아마 살얼음판이 아닐까. 예, 그 여당의 지금 캠프 관계자들은 진짜 아까 이종우 평론가님 말씀처럼 시간차로 막 터트리기 바쁜데 여기서는 시간차로 막기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두려운데 장점은 저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장점이요? 장점이냐? 예. 소신이 뚜렷하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야기도 소신이요? 예, 탈원전 반대라는 자기의 소신을 뭔가 장황하고 아주 집요하게 밀어붙이려는 그런 마음.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소신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페미니즘 논쟁에 대한 그것도 이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어떤 방어 그리고 이제 프리드먼을 인용했던 부분들도 좀 경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그러니까 정책에 생각하는데 대한 어떤 방향성만큼은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예, 그거는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 치명적인 단점은 그걸 옹호할 수 있는 비유나 예시가 너무 어설프고 준비가 안 돼 있으셨다. 그 부정식품 발언은요, 프리드먼 책에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인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게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페미니즘 문제는 더 영린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페미니즘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끌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저는 후쿠시마 이 이야기는 건강과 그리고 위생 그리고 인류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위가 왜곡됐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예. 사과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과하는 방법
자기 소신의 뚜렷함을 오히려 옹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과하시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논란과 일이 불거졌을 때 그거를 되돌리는 방법, 그거에 대한 정치인의 어떤 태도,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아무튼 여당 쪽에서 거세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 가지고요.